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까지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도 최대 절반까지 완화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던 제초안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위한 정비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규제 특례 방안 등이 담기며 용역은 오는 2024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투트랙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노후화에 대응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 100여 곳에서 8만 5,73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6만 6,879가구 규모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그중 37.3%, 지방은 62.7%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약 6배 늘어난 수치로 서울 6곳에서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등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한 만큼 10월 분양 시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돼왔던 제초안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하로 하향된다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는 10월 전국 6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서 지금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에 따른 우려는 여전한데요. 자, 힘든 시장,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그린라이트로 여러분께 두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지역하고요. 그리고 바로 최대의 업무단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한테 그린라이트 탁 켜주는 곳들 한 곳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천만 원부터 5억 2,500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우리가 중랑구 면목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이곳의 자세한 정보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중랑구 면목동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유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이미 모아타운 선정지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또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랑구에서는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신속통합개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14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은 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면목동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제 7호선 라인과 5호선 라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개발 호재까지 많으면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 모아타운에 특히 면목동을 강조드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지금 한 달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시의성 때문에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자. 면목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소개드릴 건 이제 모아타운인데요. 이미 이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앞서 지정된 곳은 2024년에 착공을 벌써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6월에 선정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을 하면서 곧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입주권을 이제 거래하거나 이런 양도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여러분께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것은 면목동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7호선 라인에 있는 면목역에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7호선 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 바로 이 업무 단지를 지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원인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14개 정도의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번에 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미 선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바로 그 지역인데요. 망우동과 면목동을 아우르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사실 이럴 때 이런 고금리나 뭐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이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신데 MZ세대 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3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폭락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 수백 개 떨어지지만 좀 뭔가 여러분 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매가 있는 지역을 갔는데 부동산인 금매가 없어. 호가가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여의도와 그리고 반포 같은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신고가가 쳐져. 이상하죠, 여러분? 2008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2008년에 한번 폭락을 했는데 2010년까지 아주 치고 올라갔죠, 집값이.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포지션으로 여러분 가셔야 될지 평생 월세 살 거 아니면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서 신축을 투자를 하더라도 6월 23일 권리 산정일 이전에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등기를 치시면 여러분의 입주권이 확보가 된다. 이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여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추진위원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주민 설명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서 2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빨리 여기에 등기를 치셔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자금에 맞는 그 주택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면목역이 단순히 정비 사업이 여러분이 그냥 거기 재개발을 한다,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뭐 일반 뭐 신속 통합 개발보다 모아타운이 뭐 덜 좋다, 뭐 이런 지금 비교를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을 절대 비교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과 또 거기에 맞춰서 속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여기 들어가셔야 되고요. 모아타운은 뭐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일단 소액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신축에 대한 규제,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도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킨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면목역 주변에 앞으로 이제 면목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한 2030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주목하실 부분은 청량리역 쪽에 바로 직결 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7호선과 5호선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업무단지, 주요 업무단지 여의도와 광화문 5호선 그리고 7호선의 강남 업무단지 그리고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업무단지들과 이상하게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다. 이 점이 여기가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청량리역과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이제 청량리역은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죠. 그리고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10개 정도의 철도 노선 그리고 GTX, BC 노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그 주변 반경으로 해서 45층에서 63층까지 9개 동의 주상 복합 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삼성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가장 뛰어나게 발전할 곳이 청량이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업무 단지와의 직주 근접 연결성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면목역에서 한정거장 위로 7호선 연결돼 있는 상봉역에 가면 상봉역 7, 8, 9구역에 이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많은 노선들이 지나게 됐는데 바로 지하에 이런 판매시설, 통로를 연결을 해서 이 판매시설과 상업시설들, 문화복합시설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서울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봉역을 통해서 7호선 라인을 통해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된 후에 굉장히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14곳이나 선정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이 몰릴 것이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굉장히 많은 그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B노선이 지금 국토부에서 2024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을 하겠다. 거의 면목선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착공과 뭔가 개통에 이런 것들이 2024년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죠. 그래서 2024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가장 업무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주요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바로 역들입니다.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상봉역 GTX B노선이기 때문에 바로 면목역과의 시너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면목동이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미 착공 시작했고요. 주변에 이 수변공원들 이런 것들이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주 환경을 굉장히 좋아지면서 여기에 정비 사업들로 인한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여기 집값을 같이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또 되겠고 여기가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뭐 1시간 반 걸렸다면 이제 30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면목동에서 강남까지 특히 영동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활발한 그리고 높은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품고 있는 지역인데 자, 가장 궁금한 건 또 시세입니다. 자, 이사님, 이 지역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3룸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지금 5억 2천에서 5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요 정도 시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를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맞춰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액으로 입주권을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 저평가 지역 하면은 바로 면목동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면목역에 바로 역세권 개발이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다수의 주택 재개발 14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역 가치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정비 사업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교통과 상업시설들 주변에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모아타운 선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진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 아직 요번에 투기가열 지역 서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지금 조합원 입주권 5년 이내 재당첨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서울의 지역에 입주권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타운의 바로 장점이 이런 그 재당첨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가 1.5룸에서 2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요, 5억 8천만 원부터 6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이 지방의 규제를 대부분 좀 빗장을 풀었는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남겨뒀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이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개발이 집중돼 있다 하면 강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서울에 특히 이제 강남권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금리와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그래서 지방 서울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조정 지역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조금 이 규제가 풀어지면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곳은 그대로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 투자할 곳을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느냐 그리고 왜 여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귀에 못이 박도록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자 역삼동 일대가 이제는 여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모든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삼성동에 국제구리 복합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또 큰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서초동은 사실 이런 강남구의 역삼동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는데 여기도 서울의 롯데칠성 부지에 이미 롯데타운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정보사 부지의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있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들이 주변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도심의 부도심처럼 이런 위성 도시처럼 계속 업무 단지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삼동이 바로 그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런 때는 항상 중심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 역삼동 일대 여러분 좀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 이미 최대 업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상어, 뭐 교통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특히 세계적으로 여기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 도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가 됩니다. 우리가 IT 산업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입니다. 거기에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삼동, 특히 태안로 주변이 되겠고요. 고급 주거 단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빌라를 투자하고 계시지만 여기 주변 지역으로 보면 대치동 학원가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왼쪽에 그 강남역 아래쪽에 보시면 서초동의 그 초입 부분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 해서 고급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값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 환경이 어디 있죠?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여기가 상부가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교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강남 순환선도 생긴다. 거의 셔틀처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지만 이번에 5월 달에 개통을 했죠.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또 이러한 연결성,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GTX 노선들이 바로 근처에 지금 들어오는 두 가지, 양재역과 삼성역, 그리고 앞으로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는데요. 위례 신사선은 특히 강남에 지금 약간 소외됐던 지역이지만 앞으로 뭐 압구정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담, 압구정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고급 단지들과 연결이 돼서 굉장히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8년 네, 개통 예정이 돼 있고요. 역삼동이 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 뭐 전셋값 떨어진다. 뭐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시죠? 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지금 전셋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전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나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 역삼동이고요. 역삼동에서 왜 그렇게 이렇게 임대가가 안정적으로 가냐? 고급 인력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류가 미치는 경제적 마케팅적 역할 때문에 굉장히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집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치동의 이런 학군 수요도 또 다양한 수요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남권에서 그동안에는 이런 임대 수요나 집가 상승을 봤지만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려있기 때문에 3종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아파트 재건축도 보실 수 있겠고, 가장 지금 대치 구마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역삼동에 그 5억 8천부터 6억 7천만 원까지 요 시세 알려드리고요. 임대가, 특히 전세가죠. 5억 4천에서 6억 1천만 원 계속 높은 가격으로 맞춰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부분들, 바로 재개발 관련된 이런 모아타운에 관련된 그런 사업 등이 가장 핫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한번 설명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트렌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지역들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지금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들어설 곳에 위치해 있는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부터 6억 원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자,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지역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강남 4구라고 일컫는 지역 중에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하철의 노선의 확장과 도로의 확장까지 겸하고 있고 일자리까지 겸비한 이러한 삼박자가 도로 갖춰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위쪽으로 펼쳐진 고덕의 비즈밸리,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되겠죠. 큰 규모의 사업으로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개발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노선은 5호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5호선 고덕역과 상일동역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하남 쪽으로의 지금 개통이 또 완료가 되었던 연장선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들, 여기에 추가적인 노선의 확장, 바로 9호선의 연장 소식이 겸하고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라인으로서 중요 업무 지역인 이런 강남권을 관통을 하면서 또 여의도 권역까지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노선의 4단계 확장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이쪽으로는 일자리가 생기고 이쪽으로 지하철이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또 8호선이 다니는데 8호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연장 소식, 8호선, 9호선 마찬가지로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인 방향으로의 연결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고덕의 그라시움과 고덕의 아르테온 등, 고덕 아이파크 등 고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도 84제곱으로 10억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거라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쪽으로는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 옆으로는 역세권 시프트의 앞으로 혜택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9호선 혜택도 받아보는 고덕의 2-2지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죠. 9호선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영등포, 여의도 권역, 그리고 5호선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도심 CBD 지역, 서울의 3도심의 연결성이 굉장히 대중교통의 환경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이러한 도로 환경이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지금 올해 연말에 개통 예정이 되어져 있는 서울 세종광고속도로의 그 옆으로 다니는 수도권체의 순환고속도로의 도로까지, 이러한 도로의 환경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고덕의 비즈밸리가 또 이러한 물류로서의 환경 자체도 굉장히 높다. 그 안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지역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지금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구 고덕동 입지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저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로서 그리고 또 민간 재개발로서의 지금 민간 재개발로서의 동의서도 진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서울 전반적인 전체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발빠르게 접근하셔서 현장 활동 통해서 현장의 입지와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한번 살펴보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가 됩니다. 이러한 강남 4구 안에서 이러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에 앞으로의 아파트 혜택,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들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2억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방향이 되겠고요. 고덕의 2-2지구가 센터 공원역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지역에서 500m 권역 안에가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로서의 개발 방향성 빼놓을 수 없겠죠. 또 위쪽으로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 고덕의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회사도 물론 들어오게 되지만 관공서, 이러한 관공서 측에서도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강동구청 내에서도 사활을 걸고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 강서구의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이곳 역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 전체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에 고덕의 비즈밸리와 새롭게 연결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시너지 효과 여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은 9호선의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덕의 2-2지구 같은 경우는요, 또 좌측과 우측에 샘터 공원과 동명의 근린공원이 또 포진이 되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가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런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러한 삶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덕의 비즈밸리 위쪽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러한 체육시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이케아를 비롯해서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이곳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150여 개의 회사 등이 입점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조용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회사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 지역 자체가 활기를 띨 수 있는 모습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첨단 R&D 시설과 유통상업시설 들어서게 되고 또 호텔과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케아 등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입점이 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효가 9조 5천억 원에 달하고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매머드급 호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 3호점 같은 경우도 이케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과 광명에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서울권 안에서 최초로 들어서게 되는 이케아 3호점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가구 전문 매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고덕동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앙보건병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샘터 공원역 4단계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그 이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데 더군다나 그러한 부분에서 급행라인을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10분대로 걸리는 부분들 또 앞으로 샘터 공원역이 생기게 된다면 이러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차량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강남까지 3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신데 지금 지하철에 생긴다면은 10분에서 20분대 접근 가능한 그런 노선에 생기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의 비지밸리 옆쪽으로서 서울 세종권 고속도로 IC가 강동 IC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동 IC 같은 경우도 이런 고덕의 비지밸리 옆으로 바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물류가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주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과 주변에 차량이 막혔던 부분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에 퍼져 있는 이러한 막혔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랄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런 교통의 체증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올해 연말에 구리 하남에서 안성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서 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세종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량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이런 수도권과 충청권과의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 지금 세종 같은 경우도 정부 청사가 들어서는 모습에 이러한 부분에서 나날이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로 인해서 그 라인이 고속도로가 생겼던 부분들이 되겠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가치가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보듯이 동탄과 판교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고속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그 주변 지역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주거 지역이 생겼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방향성으로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전반 지역에 걸쳐서 인기 있는 지역들, 어느 정도 과시화된 지역들의 이러한 투자 금액을 보시더라도 창인 숭인만 보더라도 5억에서 6억,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흑석과 행당, 성수, 한남만 보더라도 24억에서 22억의 투자 금액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러한 저렴한 금액에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투자 금액, 매매가가 5억 9천에서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전세 예상가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7천만 원의 금액에 이러한 재개발 가능성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 5천에서 110에서 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액 2억 3,600 정도 실행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1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입지 분석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직주 근접성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덕 비즈밸리를 중심으로 거의 직주 일치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세까지 꼼꼼하게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다세대 주택 지금 방 구조가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우선 입지부터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GTX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런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당선이 다니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강남역까지 한 정거장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근접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기업 등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 양재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저층의 주거지 그리고 오래된 이런 빨간 벽돌집 안에서의 이러한 치열한 경쟁 부분들, 신축으로 형성된 원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지역의 환경이 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위쪽
위쪽으로는 강남역의 상권이 접근이 또 굉장히 용이하면서 주변 지역 이런 양재천, 천변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가 생활과 운동을 즐기기 시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지금 신분당선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또 GTX의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 도곡 학원과 또 대치동 학원과의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또 우측에는 개포동 재건축 이슈를 안고 있는 그러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천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고가의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양재동 주변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신다면 도곡동과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역만 봐도 천변 라인 쪽으로 한 이런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 남은 개발 포인트 지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또 양재천 이런 가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권역 안에서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많지가 않은데 또 특히 강남권 안에서의 그런 접근성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렴한 금액으로서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높은 지가 형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탄천 한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기에 운동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져 있다. 또 맛집의 명소들, 양재천 카페 거리를 따라서 펼쳐지는 이런 양재천의 모습이 굉장히 또 수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서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맛집의 형태도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확인해 봤던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또 이 지역이 갖는 가치가 또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는 정보사 부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정보사 부지와 소초대로를 따라서 그리고 테헤란으로 연결되는 라인에 정점을 찍을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또 위쪽으로 보신다면 9호선 라인의 이런 K뷰티 및 성형 및 의료산업 관광벨트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남역까지도 신분당선까지 한정거장으로 되어져 있지만요. 앞으로 GTX의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은 양재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한정거장 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에서 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막히는 시간대는 이동성이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노선에 앞으로 갈아타지 않고 이러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GTX의 노선까지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 서초구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이 강남이면서도 양재천을 끼고 뭔가 소란스러움을 약간은 좀 피해 나가는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서초구 전반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양재 IC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RNCD 코어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2권역과 3권역, 4권역에 계속해서 기업 등이 유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권역과 2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랄지 LG전자 연구소, LG화학, 삼성, 그리고 KT 등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대기업 등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도 같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이러한 가치가 기업 등이 서로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커나가는 그런 환경, 자족성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기업 등이 유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류에서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 바로 고속도로 라인 주변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 안쪽으로 해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더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대학원까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 서초대로 강남역과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엮여져 있는 부분들로 해서 개발이 되는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정점을 찍을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그 연계성이 더 좋아졌던 부분들, 바로 정보사 부지의 개발 소식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이러한 전체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갖는 가장 큰 혜택, 바로 58만여 부지의 종상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용적률 1000%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물 등이 이곳 지금 서초대로를 따라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테헤란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지금 저층으로 구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라인들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 진흥 아파트 부지랄지 이런 롯데 칠성 부지.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총 250여 명 되려는 롯데 타운이 앞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 타운으로 현재 물류 창고로 쓰이고 있던 부분들이 이러한 종상과 용적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한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의 환경도 좋아지면서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GTX의 노선만 보더라도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이곳 강남 삼성역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중교통의 요소는 앞으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강남권 주변으로 한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027년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발빠르게 나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이동성이 대폭 향상이 되어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옆으로는 신분당선 현재 강남역까지 개통이 되었었다가 1단계 사업으로서 신사역이 올해 개통이 되었었죠. 그 이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는 이런 수원과 판교 지역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그 아래쪽에 또 호메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분당선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2단계 사업으로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새롭게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그 이동성의 접근성이 갈수록 좋아졌던 부분들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에서 용산까지 14분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또 한남 뉴타운까지도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라인들의 접근성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화 소식, 한남에서부터 양재시까지 이러한 부분에 지금 동탄에서는 일부 부분 지금 지하화가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하로 새롭게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원룸 형태의 이러한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금액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 금액 2억 8,500에서 2억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할 금액은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에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즐거움엔 끝이 없다가 아니라 개발엔 끝이 없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 서초구 양재동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건 역시도 마지막 남은 강남권에서의 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저층의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그러한 개발의 가능성을 보시고 접근해 보신다면 그 투자 가치가 앞으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서울 부동산 투자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